두 번째 시간에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한 10분짜리 이렇게 영화 소개되는 것도 있고, 또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김영하 씨의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을 읽어보면, 소설은 니체 사상을 인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설을 읽으면 조금 더 이제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는 여러분 조금 이제 어려워요. 한 몇 번을 봐야 이제 영화 스토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살인자의 기억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영화는 뇌하고 기억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경구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는데, 김병수입니다. 살인자겠죠. 보편적인 인간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보편적인 인간이라는 말은 오늘을 버리고 내일을 사는 별종 사피엔스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병수가 바로 이제 이 사피엔스라는 말입니다. 김영하 작가의 원작 소설은 김병수가 비록 알츠하이머, 이제 이 기억력을 잃어가는 그런 병이겠죠. 몸과 손이 기억하는 살인의 기억으로 자신을 보살피는 요양보호사 은희, 설현 씨가 이제 역할을 했는데, 이 은희를 죽인 것으로 머리의 기억보다 몸과 손의 기억으로 니체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니체는 영혼보다 이성보다는 몸에 대한 강조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소설의 이제 큰 얼개인데, 영화는 좀 더 복선을 깔아서 기억과 시간의 문제로 방정식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소설을 읽으면은 좀 이렇게 전기가 잘 되는데, 영화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결국 이 영화도 딸을 살리려는 부성애를 통해서 종족 보존이라는 별종 사피엔스의 현실을 여지없이 잘 보여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영화를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그럼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병수의 아버지는 1971년에 집에 이제 돌아옵니다. 이 당시는 이제 박정희 군사정권 치하였죠. 오자마자 엄마와 누나를 개 패듯이 두들겨 김치 국물로 뒤범벅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 소설의 표현입니다. 병수를 때리던 아버지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국가의 폭력이 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쳐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제 이 국가의 폭력이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체주의라는 제도가 각 사회 구성원들의 눈빛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체주의. 이것이 이 개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군사정부 치하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병수는 그 아버지를 살해를 합니다. 세상에서 이제 이런 아버지 같은 사람들 죽여버리는 이런 살인은 꼭 필요하다고 믿게 돼요. 병수가. 이것을 결국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부친 살해의 오이디푸스는 자기 합리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병수는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처자식 패는 횟집 주인도 죽여버립니다. 죽어야 한다고 믿고. 그리고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청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누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네 아란트의 책에 나오는 그 아이히만이 생각하는 거죠. 말하기의 무능성. 그러니까 살인은 살인이지 청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살인이라는 말을 청소라는 말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사라지고, 이건 이제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이아 삼킨 개를 죽인 여자도 이제 당연히 죽여야 돼. 이 병수가 수의사이기 때문에 그 다이아 삼킨 개를 가져온 여자가 개를 죽여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여자도 나중에 이제 죽여버립니다. 노숙자도 죽여버리고 사채업자도 죽어야 하고,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예프스키에 나오는 그 내용이겠죠. 지하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쓰레기들, 이들은 대부분 병수의 집 뒤 대나무 숲에 이렇게 묻힙니다. 그러나 병수는 죽이기만 한 것이 아니죠. 동물들 목숨을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화와 달리 소설은 그 첫 페이지의 병수의 살인을 아쉬움 혹은 예술로 승화시켜요. 지난번에 예술 지상주의 이야기를 했죠. 김동인의 광념 소나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술 지상주의로 승화를 시키는 게
김영하 소설가의 이제 작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용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그때까지 나를 추동한 힘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살인의 충동, 변태 성욕 따위가 아니었다. 아쉬움이었다. 더 완벽한 쾌감이 가능하리라는 희망, 희생자를 묻을 때마다 나는 되뇌곤 했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살인의 기억을 나만의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 일기를 씁니다. 병수가. 또 시를 이제 배워요. 그 문화원에 가서 시를 배웁니다. 시를 가르쳐주는 문화센터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숙련된 킬러처럼 언어를 포착하고 그것을 끝내 살해하는 존재입니다. 시 선생에 의하면 병수의 이 시는 날것의 언어와 죽음의 무상함이 깃든 아주 괜찮은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병수는 이제 감정 표현이 없고 한 템포 늦어요. 유머의 시간차로 이제 반응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병수의 메타포는 경험담이죠. 이 메타포가 아니라 경험담이에요. 날것의 시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냉철한 복기를 통해 자신의 살인의 모든 과정과 느낌을 기록해 놓습니다. 수험생들이 오답노트를 만들듯이 그래야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이제 병수가 살인하는 방식이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다른 연쇄 살인범이 병수의 구역에 침범한 거죠. 병수의 본능은 살인범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경찰들은 병신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알려줘도 제대로 잡지를 못합니다. 살인범을 향해 병수는 말합니다. 누구를 죽이든지 상관 안 해. 내 딸만 아니라면. 그래서 딸을 지키기 위해서 병수가 이제 막 근육 운동도 하고 소나기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사과를 쪼개기도 하고. 그러나 뭐예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기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과가 쪼개지는 것은 입으로 깨물었을 때 사과가 쪼개지지 손으로 이제 쪼갤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이제 불가능하고. 병수가 고백을 합니다. 머리가 죽어가 쪼그라들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자꾸 잊어버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라져가는 기억에 외치는 거죠. 은희가 내 딸임을 기억하라.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과 그럴수록 잊혀져가는 현실 사이에서 병수가 처절하게 이야기를, 설경구 씨 연기가 뭐 장난이 아니죠. 엄청나게 연기를 잘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병수를 점점 더 극한으로 밀고 갑니다. 깨달음의 경지인지 전적 포기인지 이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인지 아포케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설은 반야심경의 한 구절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반야심경의 한 구절인데, 제가 소설을 보고 이제 지금 제가 글을 쓴 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의식도 없으며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없으며 형체와 소리, 냄새와 맛과 감촉과 의식의 대상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없어짐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모든 것들이 공.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사항이 그렇죠. 자, 잊어버리려고 했던 기억을 잊어버리면 누나의 말대로 15살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착하고 순진했던 시절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나 기억은 목매달아 죽은 누나와 17년 전 바람을 핀 아내와 은희가 내 딸이 아니구나를 사실로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살인자의 삶은 이래저래 처절한 것이죠. 알츠하이머가 잠시 시간을 유예시키지만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영화는 소설과 달리 공의 단계 대신에 반복되는 기억 속의 살인자의 실존을 숨이 쌍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요. 제가 이제 이 살인자의 기억법을 보고 쓴 글인데, 제가 쓴 글을 지금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요약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는, 알츠하이머로 기억이 자꾸 상실돼가는 사람이 자기 딸을 다른 살인자로부터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딸이 뭐냐면, 그 딸조차도 17년 전에 죽은 딸이에요. 현실의 딸은 누구냐면은 자기를 이제 도와주러 왔던 이제 동사무소 직원, 이제 서리현 씨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거죠.
나중에 이제 그 딸도 죽여버리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참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뇌에 대한 이제 그런 기억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뇌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화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입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영화,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찍은 감독이죠. 그 감독의 첫 작품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기억이 한 3분인가 5분 정도밖에 기억이 안 돼요. 자기 아내를 죽인 살인자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5분이 지나면 다시 기억이 온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 메모를 자꾸 하는 거, 온몸에다가. 그렇게 나중에 이제 살인범이 누군지를 이제 찾고 막 이렇게 하는 영화인데, 기억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억을 뇌로 연결해서 6주차 강의 핵심 내용이 이제 뇌기 때문에 기억을 통해서 뇌로 가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